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변수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게 영향을 가장 크게 줄까요? 예, 다음 주 이제 국내 변수 좀 주시해서 보셔야 될게요. 이제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어떤 논의 속도가 이제 최근에 이제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 구제금융이 이제 합의안이 도출이 되면서 그 대외 불확실성이 이제 점진적으로 좀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른바 G2의 어떤 경기 회복이 가셔야 되다 보니까 그간 이제 시장 상승 주도했었던 이제 레저 엔터테인먼트나 뭐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등의 어떤 경기 방어주의 어떤 하락이 거세지고 반대로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증시 최근 살펴보면은 이제 선진국과 이제 신흥국 모두 경기 민감주의 어떤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 이제 특징적으로는 이제 뭐 선진국은 경기 소비재 그리고 이제 신흥국은 IT가 이제 상승 주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그 대외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계속 잔존해 있고 그리고 대내 유동성이 또 증시로 좀 공격적으로 유입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현재 이제 경기 민감주로의 어떤 전적인 방향선의 어떤 타이밍은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그렇다라면 경기 방어주로서의 아직 계속 남아 있다라는 거 역시 어떤 시장의 변화와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어떤 그 투자 아이디어로서는 최근 이제 그 기관의 그 수급 주도권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고 뭐 전주 그러니까 최근 한 주 동안에도 한 8,764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중에 이제 기관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IT나 소재 그리고 산업재 등을 좀 어떤 차선책으로서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에도 기관의 매수 주도력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섹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고요. 해외 변수 알아볼게요. 어떤 중요한 변수가 놓여 있는지 주말 동안 어떤 게 있나요? 예, 최근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글로벌 정책 이슈에 따라서 이제 일희일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지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한 건 맞습니다. 뭐 밸류에이션 역시도 매력적인 수준인 건 맞고요. 근데 하지만 그 매크로 변수 그리고 이제 재정 절벽과 남유럽 이슈 등의 어떤 대외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불거졌을 때는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해외 이슈는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좀 계속 한 주 동안 줄줄이 발표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증시 측면에서는 이제 다음 주 예정된 미국 주요 증시, 그러니까 미국 주요 경제 지표들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19일 이제 발표됐던 NAHB 주택시장 지수 역시도 좀 개선세가 많이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택 지표의 개선세가 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소비 관련 경제 지표 역시도 이제 주택 지표의 개선을 통한 어떤 실질적 자산 효과 그리고 또 최근에까지 이어졌던 그 연말 쇼핑 시즌 특수 기대감으로 그 양호한 어떤 지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러한 어떤 경제 지표의 호조가 어떤 증시의 어떤 상승으로 연결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재정 절벽에 대한 어떤 논의가 이제 하루는 뭐 원활하게 진행됐다가 또 하루엔 또 다음 날에는 좀 비관적인 내용들이 어떤 제시가 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어떤 대외 불확실성이 좀 시장 상승으로 연결되기에는 좀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 지표의 호조를 좀 어떤 증시 상승의 논리로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좀 어렵겠다. 하지만 어떤 시장의 어떤 방향성 판단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재정 절벽 문제가 쥐락펴락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입니다. 자, 국내 증시 월요일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전망해 주시고요. 전략 주시죠. 예, 시장 최근에 보시면은 대불확실성의 한국 증시 뭐 앞서 계속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좀 계속 좀 널뛰기 장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 상승의 어떤 일변도로 그간 상승이 전개됐었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재정 절벽 논의 본격화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합의 도출되면서부터는 또 이제 경기 민감주가 또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제 낙폭과대주에 대한 관심들 또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최근 느끼시는 거겠습니다만 어떤 소수 업종 그리고 소수 종목만으로 시장을 대응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이 어떤 시장과 종목을 예측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어떤 그 좋은 그리고 이제 양호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해 드리는 것 역시도 쉽지 않은 그런 요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어떤 그 투자 안의 범위를
그러니까 좁히는 것보다는 좀 한국 증시 전반으로 좀 확대하는 작업이 좀 유효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서 이제 그 주식형 간접 투자 상품들을 한번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면은 어떤 그 업종과 종목에 대한 어떤 순환매나 변동은 있겠지만 그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방향은 점진적으로 대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이제 시장 상승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라면은 그 시장 전체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라면은 어떤 적립식 펀드를 활용해서 좀 인덱스 플레이를 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거치식 펀드로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 아니라면은 좀 어떤 투자 성과가 좀 탁월했던 랩 상품 이용하는 방향, 거기다 이제 지수형 ELS나 ELT 상품을 활용해서 어떤 은행 이자 플러스 알파 전략 역시도 어떤 틈새 전략인 측면에서는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였습니다. 동시효과 중계석으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